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고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반대로 박정희 대통령을 어, 독재자로 매도하면서 그야말로 역사책에서 지우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죠. 그냥 악당으로 만들고 그냥 영원히 친일파로 그냥 자리매김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저는 소위 이제 대한민국의 이 이제 주류 정통은요, 박정희 세력, 달리 말하면 딱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그 세력이 바로 이 나라의 주류 정통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물론 그 앞에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공화당 이후에 형성된 그 정치 세력들, 그 세력이 사실은 이 나라의 이제 주류 정통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과거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당신이 자유우파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 애국우파, 자유우파, 뭐 보수우파 다 같은 의미로 이제 생각하시고요.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당신이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요, 이게 일단 역사관이랄까, 정치관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로 지금 되어 있죠. 특히 해외에서, 특히 서방 언론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일단 딱지를 딱 붙여놓으니까 그게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더욱더 이게 확대 재생산이 되어가지고요. 희대의 독재자 같은 분위기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희대의 독재자.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집권 과정을 쭉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 혁명을 일으킬 때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혁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군부 쿠데타 혹은 군 출신의 그 독재자하고는 완전히 이 스타일이나 유형이 다른 인물이죠. 5.16 그 혁명 자체가요, 무혈 혁명입니다. 무혈 쿠데타 혹은 무혈 혁명 이런 건데요. 성공한 쿠데타는 혁명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5.16을 이제 이렇게 명칭을 이야기할 때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쿠데타라고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5.16 무혈 혁명이다. 저는 그렇게 일단 부르고 싶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5.16 평화 군사혁명이다. 평화혁명이다. 이렇게 이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군부가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구한 구국의 혁명이었다. 이제 이런 생각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이런 걸 우리 이제 지금 젊은 세대들, 지금 40대 이하들은 맛도 못 봤을 겁니다. 50대 중반까지 들어갑니다. 50대 중반까지도 이제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이들의 눈에 비친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뭐 전두환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독재자예요. 그냥 독재자. 그들의 공이라든가 이런 업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배우지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접했던 박정희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이제 문화 매체, 뭐 영화라든가 뭐 드라마라든가 만화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런 간접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잖아요. 거기에 걸어져 있는 박정희 대통령은 친일파에다가 독재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 에, 지금 인류사 100년 전을 이렇게 거슬러 보게 되면, 거슬러서 이렇게 쭉 가서 쭉 보게 되면은 세계에 이름 높은, 악명 높은 독재자가 무수히 많습니다. 수백 명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박정희 대통령 같은 독재자는 없었어요. 청렴하고 능력도 정말 초인적으로 출중했고요. 그 의지가 말이죠. 인간의 의지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초인의 의지를 갖고 있었죠. 나라 사랑, 그리고 국민 사랑, 민족의 애국, 애족 이런 단어들, 그리고 세계 최극빈 국가를 선진국으로 만든 그 기반을 다 닦아놓고 갔잖아요. 사실 가장 어려운 게 이 고비거든요.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뭔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그 과정이 제일 힘들어요. 돈도 없죠. 기술도 없죠. 뭐가 있습니까? 땅덩어리도 없죠. 자원도 없죠. 우리나라가 갔었던 것은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충분히 학습화된, 산업화된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이제 6.25 관념에 이제 찌들은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 인력으로는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야말로 천지개벽을 시킨 겁니다. 대개조를 시켰다니까. 그리고 정신적으로도요, 하면 된다. 우리는 안 돼. 이런 어떤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러면 하면 된다 쪽으로 완전히 그냥 정신혁명도 같이 일어났었고, 그 후 지금 뭐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드디어 이제 일본을 넘어서고 그 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 최고 선진국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동남아시아 쪽에서는요, 과거에는 일본이다 그랬는데 요즘은 우리나라가 최고 선진국이래요. 그래서 전부 저펜 드림이 아니고 코리안 드림으로 한국을 오려고 한다 그래요. 이런 기반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습니까? 뭐 중간에 뭐 김대중도 들어왔고 뭐 등등 했어요. 다른 어떤 성격의 대통령들도 나왔죠. 노무현도 있었고 문재인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의 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해진 그 배경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이제 한미동맹이라든가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그 바탕이 되었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나라에 없는 게 있었다라면은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 다른 후진국들에는 극빈국 국가들에는 없었던 거죠. 2차 세계대전 후에 그 많은 어떤 신생 독립국들 아니면 뭐 못 사는 나라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다 못 살았잖아요. 1960년도 우리나라 1인당 GDP가 80달러였어요. 80달러. 뭐 그걸 그 당시 이제 물가로 계산하더라도 지금으로 치면 뭐 800불 정도 되겠죠. 800불. 그 정도밖에 안 됐다니까요. 우리나라가. 북한보다도 못 사는 거지. 완전히 정말 가장 최악의 나라였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나라를 이렇게 천지개벽을 시킨 그 배경에는 그들에게 제도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 못 사는 나라들? 아니에요. 제도는 다 있어요. 그들도 헌법을 보면은 전부 자유민주주의 국가, 뭐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국가 같은 그런 틀을 다 만들어 놓고 있고,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도 또 대통령제가 아니면 뭐 총리 중심으로 가더라도 헌법은 민주주의로 다 되어 있어요. 완벽한 어떤 그런 헌법을 갖고 있다고 그들도. 제도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도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발전을 못하고 계속해서 왔는데 건자에 와가지고 동남아 쪽에서는 지금 이제 발전을 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시대적 어떤 변화 때문에 그런데 중국으로 몰려갔던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는 아시아 쪽 다른 나라 뭐 동남아 쪽으로 지금 뻗어나갑니다. 심지어는 방글라데시 뭐 인도로까지 막 가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공장이 막 지어지니까 그 아무래도 뭐 고용이 창출되고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다니까. 우리나라 그 당시 1960년대, 70년대에 외국 기업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정말 맨땅 헤딩했다니까요. 맨땅 헤딩. 진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런 대통령이고 세계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 어떤 지도자가 없었다니까요. 사실 그런 지도자를 모든 나라가 원하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안 나타났던 거죠. 나타났다라고 하는 게 좀 진짜 독재자가 나타난 거야. 잔인한 독재자. 욕심 많은 그러면서 자기 뭐 이렇게 재산만 불리고 그런 식으로 최악의 독재자들이 수두룩하게 나타났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반대잖아요. 사람도 해치지 않았고 청렴했고 능력은 또 출중했고 그리고 또 일관된 어떤 국가적 목표 자기 스스로 자기를 혹독하게 스스로에게 엄격히 했던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타인에게는 굉장히 너그러웠고 그런 사람이에요. 이분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죠. 사실은. 그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계속해서 기리고 불춘이라 그러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재단, 사당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항상 이분을 모셔놔야 돼요. 불춘이.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이분이 있어야지만은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정통성을 이제 갖고 후세 교육도 이렇게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을 다 바꿨어요. 진짜 혁명을 했던 겁니다. 산업화에 성공했죠. 그 덕에 민주화까지 만들어냈죠. 국민들 썩어 빠진 정신 다 이렇게 개조시켰죠. 얼마나 사실 예전에는 문제가 많았습니까? 정말 게으른 어떤 그런 민족성도 일부 있었고, 거기다가 허례의식이 쩔었잖아요. 찌들은 그런 허례의식들, 그거 다 타파하고, 얼마나 많은 구학을 일소했습니까? 지금 세계적 혁명이 여러 개 있지만, 저는 아시아권에서 일어났던 혁명 중에는 단연 이 5.16 혁명을 능가하는 혁명이 없을 정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 신해 혁명이 있었다 그러지만 그 후에 신해 혁명의 효과를 못 봤거든요. 거의 없었어요. 진짜 혁명을 통해서 제도도 완전히 다듬고 나라를 완전히 그냥 부강한 나라로 만든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그 5.16 혁명이 유일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청렴했습니까? 건면했습니까? 소박했습니까? 검소했습니까?
그 보통 그 이제 독재자들이 먹는 그 식사 그 내용 보십시오. 얼마나 호화판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너무 금박하게, 검소하게 이렇게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알려져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당시 북과 경쟁하는 체제였잖아요. 그 당시 시작할 때는 우리가 많이 뒤처져 있었죠. 북은 공업 지역으로 이제 되어 있었고 많은 어떤 경제 기반, 산업 기반이 있었거든요. 그걸 다 이렇게 뒤엎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이미 북을 이제 추월해 버렸죠. 그러면서 북이 남을 집어삼킬 수 있는 모든 그 가능성이 사라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북이 남을 삼킨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요즘의 경제력 차이는 거의 70대 1, 이 수준입니다. 우리가 70배 정도 더 큰 GDP를 갖고 있고 군사력 자체도 우리가 훨씬 더 강해요, 지금은. 이런 모든 기반이 저는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보거든요. 찌들어지게 가난한 집안이 일어서는 데 있어서 저런 분이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걸 해놓은 겁니다. 그걸. 그런데 다른 나라, 다른 저기 미개국들, 그 극빈 국가들은 그들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지. 그런데 그런 지도자가 없었던 거야. 사람이 그 민족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 와서 느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서 특별히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 그런 국민들보다도 뭐 유전적으로 아주 탁월하다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다른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차이가 있다면 지도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 비슷한 사례를 수도 없이 들 수 있습니다. 제가 굳이 말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저 좌파들은 걸핏하면 그러죠. 박정희 아니라도 누구라도 그렇게 다 할 수 있다 그러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완전히 이건 뒤집어 놓은 그들의 그냥 얼척없는 선동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국회에서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를 제가 왜 갑자기 끄집어냈는가 하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국회에서 열린 인간 박정희 사진전. 와, 이건 정말 박수 쳐야 됩니다. 그동안 눈치 보면서 쉬쉬하던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걸 과감하게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주도되어 가지고요. 특히 이제 구자근 의원이라고 그 경북 구미에 지역구를 둔 인물이죠. 이것을 했습니다. 인간 박정희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이분을 말이죠. 저희 소위 대한민국에서 성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누구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 없는 정도로 완전한 성역을 만들어야지만이 자유우파 애국 이 보수 이 시대가 영속적으로 이렇게 구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라가 안정된 상태로 이제 체제 유지와 함께 발전을 계속해서 가속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역사 정탈전, 역사 전쟁에서 우파가 완전히 밀려버렸잖아요. 일단 살려야 될 인물 중에 하나가 박정희 대통령이 최우선적으로 살아야 되고요. 이승만 대통령 이런 분들. 나중에는 전두환 대통령까지도 어느 정도 신원을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그분도 너무도 억울한 상황이에요. 광주하고는 관계없는 분이거든, 그 사람은. 그 사실은 아무런 발부 명령 내리고 이런 거 없어요. 전두환하고 관계 없다니까. 그 당시에는 계엄 상태였잖아요. 계엄의 책임이 전두환에게는 있지 않았어, 사실은. 자, 그런 이야기까지도 다 뭐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이걸 갖고 전체적으로 완전히 역사를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은 어쨌거나 갈수록 지금 그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죠. 역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전부 이제 왜곡된 그런 교육 혹은 편파적인 어떤 그런 그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화 매체들이 계속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 뭐 이렇게 독재자 이런 쪽으로 자꾸 그리기 때문에 그 이제 영향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요. 그러나 결국 이제 진실은 드러나겠죠. 팩트는 결국 이제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자면은 일단 대구 경북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정치 세력 중심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계속해서 성역화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진전은 아주 작은 일이지만 이런 것을 과감하게 계속해야 돼요. 이것과 함께 이런저런 박정희 대통령을 제대로 아는 운동 캠페인을 벌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의 실체를 알면 알수록 엄청난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이 안에는. 요즘 유튜브 쇼츠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을 열심히 알리는 쇼츠 하나가 있어요. 그분이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 박정희 대통령의 진면목에 대해서 쭉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쇼츠를 시리즈로 계속 보내고 있는데 그 밑에 댓글 한번 보십시오. 정말 눈물 나는 댓글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들이. 자, 그랬던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사표였다. 뭐 이런 분이죠. 이런 역할을 도대체 누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국민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저절로 된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특별히 안 뛰어나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 옛날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요즘 보면요. 동남아 발전하는 거 보고 그리고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 그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한국은 하위권이에요. 제일 잘 사는 데가 인도, 두 번째가 베트남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는 게 있어요. 동남아 사람들 잘 살더라고 미국에서.
그 사람들 능력이 없어서 그동안 뭐 자국에 있을 때는 못 살았던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비롯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루는 과거 문화 이런 걸 한번 보십시오. 거기도 거대한 문화들이 다 있었거든. 산업혁명에 포함이 안 돼서 그래요. 그게 뒤처져 가지고 시대적 어떤 몰락을 겪어 가지고 유럽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뒤처졌는데 아시아가 동남아는 특히나 더 뒤처졌었죠. 그런 효과 때문이지 인종적으로 뭐 이렇게 열등하다 그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지도자 유능한 지도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박정희 다시 보기 이런 사진들. 아, 정말 감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내놓고 우리 이제 적어도 특혜 의원들은요. 무슨 공식 행사 뭐 연설할 때 박정희 대통령을 언급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을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배우고 본보기 삼아 가지고 우리나라가 더 이렇게 발전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니까 숨기고 감추고 하면 안 돼요. 떳떳하게 내놔야 됩니다. 자, 한동훈 대표도 이 자리에 이제 갔습니다. 이건 정말 잘하는 일이에요. 조영 육선 의원도 보이네요. 자, 여기 주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갔겠습니다만, 지금 보십시오. 야권 의원들이 있는데 안 온다니까요.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도 안 와. 이승만 대통령 추도식에도 잘 안 와. 근데 김대중 추도식, 노무현 추도식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쫙 하고 다 가잖아요. 이게 지금은 정말 너무도 지금 잘못된 왜곡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게 지금 사회 인식 자체가 완전히 지금 팩트에서 벗어난 이게 형평성이 무너진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식이라면요. 김대중 노무현 그 추도식에 가지 말아야 돼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가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이들은 오지도 않아. 근데 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자, 한동훈 대표도 이건 참 잘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낸데 가서 말이죠. 이런 식의 모습을 비춰야 되고 박정희 대통령 공부를 해야 돼요.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요즘 그러죠. 처음에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그닥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 할수록 박정희 대통령을 롤모델 삼는다 그러잖아요. 그건 뭐 답답 나옵니다. 해보면은 그런 분이 없었거든 세상에. 자, 구자건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를 말을 하고 있다. 경북 구미죠. 당연히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열심히 홍보해야 될 역사적 책무가 있는 인물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한 걸 보니까 우리에게 쌀밥을 먹게 해주신 분이다. 뭐 등등 하면서 이야기를 하던데요. 더 공부해야 됩니다. 더. 박정희 대통령의 거대한 집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문턱까지 간 거야. 제가 볼 때 한동훈 대표는. 그 안에 들어가 봐야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자체로 하나의 학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심도도 있고요. 깊이도 있고 어마어마한 이야기들 인류에게 바칠 수 있는 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독재자다 친일파다 그런 어떤 허황한 이야기로 그냥 매도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재임 18년 동안 죽인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 독재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들은 박정희 대통령 사람을 많이 죽인 살인자 그러는데 도대체 누굴 죽였다는 얘기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없다니까 그런 사람. 자, 박정희 다시 보기 정말 흐뭇합니다. 예. 좀 더 많은 의원들이 여기 정책위 의장 김상훈 의원도 갔네요. 그리고 김기현 전 대표도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좀 가서 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노무현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위대한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그런데도 역대 대통령 인기 투표하면 노무현 1위 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 노무현 같은 사람은 만들기 쉽지만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은 이게 하늘이 내지 않으면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분이 했던 일은. 그걸 보면은 그런 것들이 역사책에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에는요. 박정희 대통령이 유무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기반을 다 닦았다니까. 그 당시에 만들어놓은 설계도 위로 지금 달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좌파들이 집권했을 때도 결국 자기들이 뭐 까부러쳤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설계도 위에서 다 놀았다니까요. 그거 전부.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관, 박물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하면 눈물 흘리는 사람들 많으시죠. 저는 이런 분이 다른 나라에서 만일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그 나라의 그냥 그 신이 되었을 겁니다. 신. 근데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갈린 상태에서 이념이 완전히 다른 나라잖아요.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북의 농간, 북의 개입, 친북 세력, 종북 세력들, 주사파들, 그리고 또
고국과는 별개의 성격, 그냥 뭐 독재 이것만, 민주 독재 이것만 그냥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 그런 사람들의 어처구니 없는 혹은 악랄한 그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악당화되어 있는 거죠. 자, 스카이데일리 기사에서 제가 이 사진들을 갖고 왔는데 정말 대단히 좋은 기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건 뭡니까? 박정희 동상 계란 밀가루 등 테러, 영남대 민주동문회원들, 박정희 대통령이 설립한 대학교죠. 영남대학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학교입니다. 학생 숫자가 제일 많을 겁니다. 서울대 하고 많거나 조금 더 많거나 이럴 건데요. 땅에 캠퍼스의 규모는 서울대 다음 두 번째. 이제 이런 분들이 설립한 학교로서 당연히 여기는 동상이 세워질 만도 한데 이 동상 세웠다고 난리치는 거죠. 영남대 동문들이라고 합니다만 이들의 과연 성격, 이들의 이념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친일 반민족 독재자 강력교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 보고 친일로 모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독재자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 웃기는 일입니다. 세계 독재자의 일반적인 그런 독재자에 비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무늬만 독재자죠. 독재자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독재자의 특징이 없다니까요, 이분에게는. 뭐 부중부패 뭐 그런 것 뭐 그리고 잔인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욕심 뭐 있습니다. 그런 게 없다니까요. 오히려 능력이 있는 청렴한 뭐 이런 이미지만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데도 이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죠. 자, 이런 것은 대학교 측에서요 단호하게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교정의 독재자 동상 총칼 들고 국민 죽이라고 가르칠 것인가? 제가 그랬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그 누구도 죽이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이들은 자꾸 이런 식으로 계속 사민성호라고 이런 말을 자꾸 하니까 진짜로 이 젊은 친구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인 것으로 알더라고. 수백 수천을 죽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실제로 그 재임 기간 동안 기적인데요. 억울한 죽음을 한 명도 안 만들었어요. 다만 인혁당 사건으로 그 사람도 간첩으로 이제 판명이 돼가지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사형수들이잖아요. 사형 집행한 케이스가 그 몇 명이 있죠. 그것밖에 없다니까. 근데 그건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당시 공권력과 그 당시 이제 이 사법부가 하는 일이죠.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박정희 대통령 사람도 안 죽였어. 그러니까 이건 독재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집권을 좀 오래 했다 손 치는데 말이죠. 집권한 그 과정을 보십시오. 전부 법을 바꿨다니까요. 삼성 개헌도 했었고요. 유신 헌법도 어쨌거나 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 헌법을 만들 때 그냥 혼자 일방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국민들이 다 동의해서 투표해서 국민 투표로 만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보면 형식적으로는 독재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 독재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푸틴 보십시오. 저런 식이면 30년 집권합니다. 여기 시진핑 보십시오. 저기도 지금 10년 두 번째 들어왔죠.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커요. 저도 30년. 북한 저기는 임기가 아예 없죠. 일본 같은 경우는 자민당이 계속해서 영속적으로 집권하다시피 했는데 요즘은 조금 힘들어졌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결국은요, 이 강한 어떤 카리스마 있는 권력이 필요했어요. 하늘이 만들어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역사의 죄인은 무슨 역사의 죄인? 이분이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단언합니다. 북한하고 체제 경쟁에서 밀렸습니다. 밀렸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런 정도의 자유와 민주를 누릴 수가 없었다. 달리 말하면 민주주의의 최대 공헌자는 바로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등장한 이 박정희 대통령이다. 산업화 없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해요. 예? 다카키 마사오 웃기는 소리 합니다. 정말. 예, 이 당시에 김대중의 이름은 도요다 다이주라고 그러죠. 그렇게 불리고요. 김영삼도 뭐 있습니다. 이름이. 여기 있잖아요. 김영삼도요. 가네무라 고요라고. 이 당시 살았던 사람들 박정희 대통령은 나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또 이런데 김대중, 김영삼은 이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보다 나이가 아래잖아요. 상당히. 그런데도 벌써 이런 식의 일본식 이름을 갖고 있었던 거야. 친일 반민족 독재자 박정희 동상 설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몰라도 뭐 한참 모르는 사람들이죠. 자, 박정희 대통령 다카기 마사오라는 일본식 이름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조들, 우리 할아버지 대, 뭐 정조 할아버지 대 이런 사람들 한번 찾아가 보세요. 전부 거의 5% 이상은 다 이렇게 일본식 이름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거 자체가 문제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저들은 김영삼이 가네무라 고요다, 김대중이 도요다 다이주다 이런 것은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친일 행적은 누가 많이 했는지 그러면은 김대중이 더 많이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파다하게 퍼져 있는데 거의 우리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뿐이죠. 홍준표 대구시장 잘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동상이 왜 문제인가? 이런 것은 홍준표 시장을 응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걸로 계속해서 이렇게 푸시를 해줘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숨기면 안 돼요. 계속해서 드러내고 공론화시키고요. 대한민국 전체가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관이고 박물관이지만 동상 하나 세우는 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김일성과 대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했던 인물인데 그 북한에는 김일성 동상으로 뒤덮여 있죠. 그 동상 관리하는 데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동상 크기 보십시오. 그 북한 전역에 그 동상만 해도 몇만 개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야, 정말 우리나라 정말 역사 교육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좌우 대결은요, 달리 말하면 이념 대결이지만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역사 대결입니다. 역사 대결에서 좌파들이 내세우는 성역이 따로 있고 우파들이 지금 내세우고 싶은 성역이 따로 있는데 좌파들은 성공했어요. 5.18, 김대중, 노무현 이런 걸 성역으로 만들었거든. 근데 우파에서는 성역이 지금 없어요. 사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정도 되면 성역이 되어야 되거든. 그리고 그 업적으로 만든 여러 가지 어떤 큰 어떤 이벤트들, 이런 것들, 대형 프로젝트 이런 것들은 성역화 되어야 되는데 성역으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좌우 대결에서 그동안 우파가 밀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홍준표, 박정희 동상 세금으로 건립, 광화문 이순신보다 조금 작게 하겠다. 저는 이순신 장군보다도 더 크게 해도 상관없다라고 봅니다. 예. 자, 그렇지만 어쨌거나 단숨에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일단 가이드라인을 치고 지금 들어오는 건데 이거 반드시 밀어붙이시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그 이제 광장은 만들어 놨잖아요. 동대구역 앞에. 동상은 아직 없던데 자, 이런 것을 하면서 나라를 나라답게 정말 그 진실과 허위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허위가 지금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허위가 판을 치는 세상이다. 친일파가 짜고 하는 그 프레임 하나로 모든 걸 뒤집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친일파로 분류하면 안 되는 사람들도 무수히 많거든. 민족의 큰 어떤 스승들, 위대한 어떤 그런 업적을 남긴 각 분야에 많은 어떤 그런 저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과거 약간의 친일 행적으로 인해가 전부 친일파로 지금 매도되는 민족문제연구소가 그런 식으로 친일 인명사전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을 다 뒤집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동안 종북 인명사전을 못 만들었느냐? 그리고 우파에서 보는 친일파, 진짜 친일파, 제대로 된 친일파를 좀 찾아볼 그런 노력을 왜 안 했느냐? 정말 그런 건 부끄러운 일인데 언젠가는 다 해야 됩니다. 이거 전부. 그래서 우파가 지금 광장에 모여서 와와 하는 건 잘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런 운동을 못 하는 거죠. 영남대에서 저런 식으로 저들이 뭐 박정희 동상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저런 뭐 난리치는 그런 그 상황에서 눈 뜨고 지금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저런 데서 맞불로 그냥 니들이 뭔데 하면서 같이 이렇게 집회할 수 있는 그런 그야말로 현장형 어떤 시 행동대들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저들이 그동안 저런 어떤 인민재판식으로 그동안 사회 분위기를 너무도 많이 좌우했거든요. 그걸 또 언론이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보도해주고 그러면서 봐란 말이야 이런 식이었는데 자 그걸 드디어 깰 때가 왔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30분이 다 돼가는데 이거 뉴스가 아닙니다. 뉴스 전달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은 보통 한 10분 이하 한 7, 8분 이렇게 짧은 걸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 영상을 보시면 대체로 뭐 15분은 기본으로 넘어갑니다. 이야기 조금 하면 15분이야. 그럼 각 잡고 이야기해버리면 30분은 금방 되더라고. 그래서 뉴스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중에도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뉴스를 다룬 것은 하루만 지나도 볼 필요가 없잖아요. 제 영상의 대부분은 나중에 봐도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른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이런 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긴 하니까 아무래도 영상이 길면은 사람들이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영상도 앞으로 좀 자주 뉴스 중심으로 좀 올리긴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박정희 바로 알기 캠페인 이거 자체가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 중심으로 특히 TK 의원들 중심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적어도 노무현보다는 위에 서게 해야죠.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